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불꽃 같았던 3월도 지나갔고요. 3월의 결산 겸 자산 배분 현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장이나 기업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보시면 사업 비중이랑 부동산 비중이 꽤 높아요. 근데 이 사업 비중에 나오는 이 사업 자금이랑요, 부동산의 그 월세 수익을 다 인커를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 비중이 30%인데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비중을 80%까지 올리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때가 되면 저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얻지 않을까 싶어요. 제 목표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대여금이 있죠? 대여금이 제가 이제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소송을 좀 하고 있는데 돈 받으려고. 사람들이 흔히 주식이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주식만큼 안전한 투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주식이 제일 안전한 투자입니다. 지역별 자산 배분 현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주력이죠. 제가 인도와 아세안 펀드도 꾸준히 매수를 했었는데 이거 펀드를 요번에 다 모두 환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주식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환매 자금으로 미국 주식을 좀 샀어요, 많이. 그리고 제가 국내 주식에는 사실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국내 주식도 조금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꼭 10년, 20년 바이앤홀드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꼭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긴 힘든데 이번에 좋은 주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일부 좀 매수를 했어요.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섹터인데요. 섹터별 비중이에요. 보시면 헬스케어는 20%로 제가 원하는 비중에 딱 맞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디즈니 등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미국 테크랑 컨텐츠가 이제 조금 오버됐어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비중에서. 중국은 제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요번에 중국 주식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못 샀는데 좀 웃기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자기네들 주가만 좀 멀쩡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현금 비중은 16% 주식 대비해서. 제가 지난달 정말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현금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신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5%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저렴한 수준이니까 들어오는 인컴도 모두 분할 매수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10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전 파이어족입니다. ETF 비중인데요. 아직 ETF 비중이 10%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개별 주식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30%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정말로 확실한 기업 빼고는 다 그냥 ETF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최고의 최고의 기업을 딱 픽할 그런 깜냥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ETF로 좀 커버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제가 기업은 픽하기 힘들지만 섹터는 예측할 수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섹터가 성장을 할 것인가. 그죠?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IT 테크, 컨텐츠, 그리고 인도, 아세안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국내 주식인데요.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번에 1,400도 깨졌잖아요. 1,300까지. 그래서 와,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싶어서 제가 평소 관심했던 기업을 좀 매수했어요. 이제 한국 주식은 해외 주식과 장점도 사실 있어. 뭐 환율 리스크가 없죠, 얘는. 그리고 세금도 없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10년, 20년 투자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좀 너무 떨어졌을 때 한 3에서 5년 보고 좀 중장기로 좀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 우랑 삼성전기 우 그리고 JYP, 디오 이 네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우는 배당률이 4%가 넘는 걸 보고서 들어갔어요. 세계 최고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얘도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와, 배당률 4%까지 떨어지는 거 너무 심했다 싶어서 좀 투자했고요. 제가 투자한 이후로
이 주가가 이제 10%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 또 추가로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때가 딱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삼성전기우는 이제 기존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MLCC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어요. MLCC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릴게요. 반도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그 부품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삼성전기는 그 3, 4년 전에 저를 뻥 차버린 이제 여자분이 다녔던 회사라 처음엔 사실 좀 복수심 때문에 좀 투자한 것도 있는데요. 좀 웃기죠. 근데 공부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업이었다는 좀 그런 기업이에요. 디오는 그 디지털 임플란트 기업인데요. 그 임플란트 기업이에요. 근데 얘가 성장성이나 수익성, ROE 이런 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된 것 같아서 투자했어요. 얘는 내수보다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같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제대로 씹고 맛보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행복 하나가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오 같은 임플란트 쪽 기업도 성장할 것 같다. JYP는 제가 원래 엔터 쪽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SM이랑 YG 그리고 JYP 세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너무 재무제표가 취약해요. 근데 JYP는 유독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더라고요. 이 박진영이 자기 관리가 장난 아닌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회사도 정말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것 같아요, 박진영이.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예뻐요. 제일 잘생기고. 그리고 뭐 춤, 노래, 뭐 끼 이런 방면에서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일본, 동남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 이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엔터사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엔터사가 예전에 또 그 수익 모델이 국내에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막 음반, 공연, 영상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수익 모델이 좀 넓고 다양해졌죠. 이제 국내에 그 한정되지 않고 저도 유튜브 보다 보면은 한참 보다 보면은 JYP 채널인 거예요. 얘는 그 다수익 JYP 가져가거든요. 이런 영상 보면 또 댓글에 영어 댓글이 많거든요. 그거는 해외에서도 많이 본다는 뜻이죠. JYP 투자하고 나니까 괜히 트와이스랑 있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은 작년 8월에도 폭락장에도 이렇게 좀 제가 들어갔어요.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꽤 단기에 짭짤한 수익을 좀 안겨줬거든요. 좀 아이러니해요. 제가 사실은 가장 애정도 없고, 그죠? 기대도 없는 이런 국내 주식이 가장 큰 또 수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안 하고 본 영화가 의외로 재밌다는 게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국내 주식은 아무튼 그 10년, 20년 바이앤홀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가 대비해서는 정말 싼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국내 기업이 총 자산에서 한 20% 정도인데 이 안에서 주가 상황에 따라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아요. 대한민국 제가 밉지만 이 대한민국 주식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죠? 이분 얘기했잖아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는 헬스케어 섹터인데요. 헬스케어는 거의 중국 쪽이 많아요. 그 특이한 건 제가 이 복성제약을 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수익이 꽤 나서 코로나 사태로 이 본토 걸 팔고 이제 홍콩 쪽에 같은 복성제약을 샀어요. 이게 특이한 게 이 본토랑 홍콩이랑 같은 기업인데 본토 쪽의 퍼는 30인데 반해서 홍콩 쪽 퍼는 2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기업인데. 근데 이게 복성뿐만이 아니고 상해랑 홍콩 상장된 기업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좀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보증금, 세금, 환율 등 좀 문턱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는 이 본토 상해 시장에 많이 몰리는데요. 선전 시장이나. 그래서 이 중국 본토 시장은 좀 충동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많은 홍콩 시장은 약간 좀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단기간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계획이므로 이 합리적인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기업이면 당연히 이렇게 퍼가 낮은 데 투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좀 홍콩 쪽으로 복성제약을 좀 옮겨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헬스케어 기업 중에 이제 알리건강이라고 있어요. 알리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평안굿닥터라고 있는데 이게 원격 진료 대표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알리건강은 그 알리바바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 투자로 그냥 퉁치기로 했어요.
어차피 얘네가 돈을 많이 벌면은 알리바바도 돈 같이 벌게 돼 있거든요. 알리 건강을 사기에는 주가가 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 평안 굿닥터도 제가 사실 좀 들어가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고민 끝에 얘도 좀 당장은 아니지만 좀 상황과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격 진료가 그 스마트폰으로 의사 만나는 거죠. 아무리 발달해도 진짜 돈이 되는 이제 진짜 아픈 환자 있잖아요. 중환자. 중환자는 병원 가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안 돼. 의사 만나고 제대로 된 정밀 검사와 그죠?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은 텐센트도 진출하고 있고요. 약간 좀 문턱도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평안 굿닥터도 성장하고 잘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개별 기업으로 얘를 막 10년, 20년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확신도 제가 없고요. 좀 공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헬스케어 ETF 중에 KUR이라는 티커 이 ETF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리 헬스케어랑 평안구탁도 둘 다 있거든요. 뭐 비중은 적지만 그래서 이거에 그냥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기업은 개별로는 그냥 정리하기로 했다. 얘는 미국의 테크 기업입니다. 역시나 구글 알파벳의 비중이 가장 크죠. 갓구글입니다. 갓구글.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 좀 아마존이 되게 매력적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아마존 투자를 사실 좀 하락장에 좀 늘리긴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좀 매수가 잘 체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 한편으로는 이 아마존이 정말 성장하면 할수록 그에 반해서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진짜 더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특정 기업을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이 ETF를 사고 있는데요. ETF 비중이 너무 낮아서 얘를 좀 많이 이제 비중을 늘리기로 좀 계획을 세웠어요. 얘는 차이나 테크. 제가 드디어 텐센트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리바바에만 투자했었는데 텐센트가 최소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좀 투자하기 좀 꺼려서 고민했는데 지난달에 드디어 투자했고요. 제가 알리바바 이제 추종자긴 하지만 텐센트도 도저히 투자 안 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이 알리바바를 추격하는 기업 중에 진동닷컴이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이투안 띠엠핑이라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다 텐센트 꼬붕들이거든요. 텐센트가 투자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돈 벌면 텐센트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텐센트는 컨텐츠 쪽으로는 알리바바를 압도하죠. 뭐 SNS, 뭐 채팅, 영상, 음악, 이 게임, 특히 게임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텐센트도 투자 안 할 수 없는 기업이다. 알리바바의 1분 실적이 엄청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이분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엄청나게 그 주식 매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루신커피? 루신커피 지금 주가 회계 조작으로 얘네 뭐 주가 완전히 작살 났잖아요. 그래서 얘네처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좀 매수 찬스가 아닐까. 지금 알리바바 주식이 제 주식 포트의 13%? 가장 비중이 높은 주식인데요. 얘를 장기적으로는 한 20%까지 키울 그럴 계획이에요. 저는 알리바바가 가장 확신이 있는 성장할 것 같은 기업 중 하나예요.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서로 강력한 라이벌인데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이벌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라이벌 없이 홀로 만약에 1등, 나 홀로 1등이었다. 그러면은 안주하게 되면 혁신도 없고요. 경쟁도 없고 결국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라이벌이 있으므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이 파이팅입니다. 같이 사 모아야 돼요. 이건 컨텐츠 쪽의 투자 분야인데요. 제가 원래 디즈니를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분노에 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좀 걱정은 돼요. 지금 디즈니랜드 닫혔죠. 폐쇄됐고 영화도 지금 개봉을 못해요. 마블 디즈니 영화들이. 그나마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이 늘은 게 다행인데 얘는 아직 적자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디즈니가 망할 회사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애플이 애플이 지금 디즈니를 인수한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둘 다 주주긴 한데 애플하고 디즈니가 합병하면은 좀 서로에게 좀 시너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컨텐츠 쪽도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JYP도 컨텐츠의 하나죠. 넷플릭스는 제가 이번 하락장에 너무 주가가 튼튼해서 못 사모았는데 정말 얘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모을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같아요. 제가 이번에 킹덤 킹덤 시즌2 봤는데요. 와 진짜 더 확신이 왔어요. 확신. 얘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중전 보신 분 있겠지만 와, 이 중전 존재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얘는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반도체보다는 어떤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컨텐츠, 클라우드 이쪽이 더 소프트웨어 쪽이 더 저는 성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를 아예 안 투자하는 거 그렇고 한 10% 미만으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짝 10% 정도예요. 이거 보면은 TCK를 삼성전자고 다 이제 메모리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더 크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저는 비메모리 쪽에 이제 SOXX랑 ETF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중을 좀 앞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TCK도 지금 수익 구간인데 조금 정리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요새 제가 좀 집중 투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좀 종목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1%도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다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정말 확실한, 정말 확실한 기업 한 10개, 10여 개 빼고는 그냥 ETF로 커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향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배당 성장 쪽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국 테크, KWEB라는 중국 테크 ETF로 좀 커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뭐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던데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만 봐도 이 실물 경제의 충격이요. 좀 장난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나거든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곡소리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지금 개학을 못 하죠. 그죠? 그러면 그 학교 급식 납품하는 자영업자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충격이 올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더 심각할 텐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충격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좀 우려도 돼요.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이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불가능. 대신에 저는 현금이 지금 한 16% 정도인데 5에서 10% 사이까지는 계속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길게 봐야 돼요. 어차피 투자는 3, 4년이 아니에요.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위기는 사실 오래될수록 좋아서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굿. 왜냐하면 매달 나오는 인컴으로 소득이로 계속 이 싼 가격에 그죠? 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돌이켜보면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제 주가가 최저점에서 회복되는데 한 1,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제가 월급 나오는 걸 거의 몰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을 좀 빨리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천천히 길게 보면은 이런 위기가 오래될수록 이거는 기회일 수 있다. 찬스. 지난달에 제가 이제 주식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제 폭락장에서 스트레스를 사실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무슨 스트레스냐면 이거를 제가 현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최저점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10% 폭락한 날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이날 왜 못 샀지? 왜 못 샀을까? 다음날 제가 예약 매수 걸어 놓으면은 이게 또 바로 또 10% 올라가지고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다 먹으려는, 다 먹으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최저점에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제가 10년, 20년, 30년 롱하게 투자할 거면은 지금 뭐 10%, 20% 싸게 사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죠. 조급해하지 말고요. 시간도 많고요. 앞으로 기회도 많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지난달에 좀 많이 느꼈어요. 스님들이야말로 진짜 주식 투자 잘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데 진짜 이런 무소유의 마음으로요. 네, 마음을 좀 비워야지 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 수련이 아직 좀 멀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항상 이 글로 마무리하는데요. 송나라 시인 소홍의 노래인데요. 좋은 술 마시고 그죠? 은근히 취한 뒤에 이런 예쁜 꽃 보노라. 예쁜 꽃 봅니다. 중요한 거는 반쯤 피었을 때. 반쯤 핀 꽃이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활짝 핀 꽃보다. 제 자산도 사실 아직 활짝 피지 않았어요. 아직 반의 반도 피지 않았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꼭 위대하고 원대한 목표를 이뤄야만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 순간. 그죠? 이 순간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계좌번호라. 반의 반쯤 피었을 때, 반의 반쯤 피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